네, 여기 파산 거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을 해가지고요. 둘 간에 소비대차 계약이 있다. 즉,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린다. 그러면 을이 채무자가 되고, 이제 은행은 1억 원짜리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대차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했다는 겁니다. 가장 소비대차. 어떤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은행이 대출 실적 올리려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실제로는 대출이 안 이루어졌는데 실적 같은 걸 올리려고 이렇게 가장 소비대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을 올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금융기관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이 어떻게 돼버렸냐? 파산이 돼버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여기에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애들이 재산, 파산 재단을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 투입되겠습니까? 파산 관제인이 투입이 되게 된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위표시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런데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파산 관제인이 뭐야 됩니까? 선이여야 보호가 되는 것이고, 물론 과실 여부는 안 따지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알았으니까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파산 관제인은 결국에는요, 이 채권자, 파산 채권자들,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총 전체 파산 채권자, 이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전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파산 채권자 판례입니다. 그 말은 파산 채권자는 여러분 파산 관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이면 파산 관제인이 뭐가 되느냐? 악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파산 채권자가 가령 10명 있는데 한 명이라도 선이면,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선이다 악이다? 선의가 된다라는 거. 곱할래 31에 32에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가로에 보시면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집니다. 그 말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결과적으로 파산 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어떨 때 파산 관제인이 악의가 되느냐? 전원 악의설. 전부가 악의였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짝 말장난을 친 적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그냥 확인하시죠.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당사자하고 포괄 승계인, 대표인 게 상속인.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읽어봤지만 갑, 을, 병. 자,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하고 짜고서 가장매매를 하였다. 가장매매. 그러면 짰냐? 갑은 안 짰죠. 짰냐 안 짰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을을 기준으로 하고. 그럼 을이 짰으니까 가장매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라는 거. 그럴 때 갑이란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본인은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 이거는 전제는 제 동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 을, 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채권의 가장 양도가 있었습니다. 1. 다음, 변제를 해버렸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데 아직 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안 맺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미출입니다. 미출이긴 한데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딱 하나 남아있는 판례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의 지위를
받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당사자 돼버리는 겁니다. 매도인의 지위, 가장 매매에서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제3자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읽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닉행위하고 구별. 거기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별도로 책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을 해가지고 을 명의로 소유권 잃기를 마쳤다. 을은 소유권 취득했나요?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가 유효하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잃기를 마쳤다. 을이 소유자니까 병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병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은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매와 증여 모두 다 무효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 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것.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즉 을명의 소유권 잃기도 유효, 병명의 소유권 잃기도 유효. 그래서 전득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는 모르고가 되고 어차피 착오는 대부분이 다 판례니까 쫙 읽어 나가면서 확인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착오에서 이렇게 그렸었죠. 여기가 뭡니까? 착오는 두 종류가 있다. 고유한 의미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있고 고유한 의미의 착오는 일치, 불일치. 동기의 착오는 일치, 불일치. 일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다음에 고유한 의미의 착오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타이핑 잘못한 거.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별로 의미 없는 의미의 착오.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스스로 전철역에 들었을 것이라고 오인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착오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은 실수로 잘못된 정보,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것도 있고 일부러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도 있다. 이 경우가 뭐에 해당한다? 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표시상의 착오는 이제 타이핑은 잘못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동, 서, 입, 손, 해를 배상하자. 이렇게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동, 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오 나와 있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은 과실,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 말은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상대적 무효라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의에서 모르고 판례는 일반적으로 착오를 뭐라고 하느냐 의사표시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근데 제가 여기다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을 적어둔 이유는요 다른 정의도 있습니다. 착오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썼고요. 착오의 유형, 표시상의 착오, 매매계약서에
100만 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1000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 또는 매도인이 1000만 원에 청약한다고 하면서 100만 원으로 적었다라는 거. 그런데 동서에서 서명의 착오, 신원보증 서류 또는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에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였다. 우리 판례사안은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안이었습니다. 사기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사기고, 사기는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나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은 일치, 불일치.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불일치.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한 의미의 착오니까 사기 취소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의 착오. 우측으로 가시면 의미의 착오는 볼 필요 없고요.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도 109조가 적용이 된다. 그 말은 바로 밑에 가로는 일단 건너뛰고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109조가 적용이 되니까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건 판례 자체가 적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의 착오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와 그 해결. 여기 선언했고요.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동기의 착오. 그럼 우리 판례는 동기 표시설이다, 동기 합의설이다. 표시설이지 합의설은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돼가지고 법률행위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중요 부분에 해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 제공한 경우. 그랬고 그 상대방은 판례사안이 주로 누구였다? 공무원이었다라는 거. 그 내용이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와 원칙은 읽지 않고요. 예외 부분 보시겠습니다.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그런데 가로 보니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우리 판례는 동기 표시설이지 동기 합의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동기의 착오의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밑에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또는 제공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판례사는 그 상대방이 공무원들이 제공하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벽돌 공장 사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도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이 말은 착오 취소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방금 이 사건 뭐라고 그러냐면 벽돌 공장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자 나오면 착오 취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양도세 사건은 착오 취소가 되고 공장자 나오는 사건들은 착오 취소가 안 되고, 그래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 말은 착오 취소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표를 보시면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중 기준설, 주관적,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입증 책임.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중요 부분은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표의자가 부담을 합니다.
즉 차고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단어는 거의 부인하는 자,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것. 다음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첫 번째 판례 하천 부지 사건. 요것만 기출 낸 거니까 일단 요것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 부지의 근소한 부족. 건물과 그 부지를 현 상대로 또는 현 상태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미미한 근소한 부족. 중요 부분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다음 무효인 가압류 사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가로는 건너뛰고 이때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판례사항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무효인 가압류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의의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현저히 주의무를 결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명 책임 이거는 부인하는 자 의사표시를 유효를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는 중요 부분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즉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다면 그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왼쪽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판례. 그래서 첫 번째 공장 경영자 사건. 공장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관할관청에 전화도 안 해봤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이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장 등을 확인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른쪽 부정 판례, 요거 미출 판례니까 일단 넘어가시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효과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민법은 착오 효과에 관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십시오. 착오 취소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지라도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죠. 배상하오에서 배가 뭡니까? 바로 밑에 착오 취소 배제 약정 요요 무효 요요. 민법 109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나중에 착각했다고 딴소리하지 말자. 너나 하지 마라. 이 약정은 유효하니까 바로 밑에 당사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배상에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였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무슨 의미냐? 가령 매도인이 어떤 물건을 잘못해가지고 960만 원으로 청약할 것을 타이핑을 잘못해서 690만 원으로 매도 청약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을 하였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690만 원짜리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취소를 하려고 할 때 매수인이 너가 원하는 96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신의칙 위반이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되셨나요? 됐습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두 문자에서 배상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위에 적어져 있었죠. 착오 취소 요건이 다 갖춰졌어도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네,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가로 5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여기 동서 입손해 배상 하자. 아까 이미 했죠. 자연적에서 X토지 Y토지 사건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Y토지로 잘못 표시하였다.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근데 전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라는 거. 다음은 입손해에서 여기 손해. 그래서 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해제 후에 착오 취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 아까 중과실의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죠. 아,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입손해 바로 밑에 계약 해제 후에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해가지고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경향을 보면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손해 배상하자에서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경합입니까? 배제입니까? 경합입니까? 배제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가야 됩니까? 경합. 그게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의 원칙이니까. 자, 그래서 착오와 정확하게는 하자담보 책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합하면 맞는 지문이고 배제된다 하면은 X.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하였다. 사기다 아니다? 일치다 불일치다 이거는? 불일치. 그러니까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뭐만 가능하다?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의 모르고고요. 그 다음에 착오의 유형, 아까 고유한 의미의 착오, 동기의 착오.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서는 표시상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의미의 착오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런 게 나와 있고 결국 동기의 착오와 그 해결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이 발생을 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겠고요. 판단 기준은 이중 기준설, 주관적, 객관적으로 중요하여야 한다. 증명 책임은 중요 부분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 부인하는 자, 표의자, 착오자, 요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의는 현저히 결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증명 책임은 상대방 쪽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가 안 되는데
예외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긍정 판례, 부정 판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효과, 취소권 발생, 그 다음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배상, 차고 취소 배제 특약.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차고자 진위에 동의하였다. 너가 원하는 대로 960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차고를 이로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적 무효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와 있고요. 자연적 해석, 차고 취소 안 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해제 후에 차고 취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차고와 하자담보 책임 경합한다라는 거.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동서 입손해 배상하자. 그래서 이 판례들이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한 번 나오고 나온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2번 나와야 됩니다. 거의 모든 시험이 다 2번씩은 나왔다. 2번씩은 나왔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한 의사 표시.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먼저 보시죠. 사기는 이제 기망행위로 인해서 속아가지고, 그 다음에 강박은 쫄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한 의사 표시 의와 요건 나와 있고요. 고의를 타인을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에 빠뜨리는 위법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의사표시 여기 고의로 실수는 사기다 아니다라는 것 이걸 봐두시면 되겠고 기망행위와 위법성 부분 그래서 이제 위법성 판단하는 부분에 관한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부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의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은 사기가 아니지만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침묵하였다. 그래서 여기 쓰레기 매립장 사건하고 공동묘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고지의무가 있다라는 거.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가 교환계약에서 교환계약 시가 이런 거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전 광고라는 것은 어차피 다소의 허위나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속았단 말이 나오고 쫄았단 말이 나온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강박은 고의로 타인을 위협하고 협박하여 그런데 뭐가 해악을 가하겠다고 그래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위법 행위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역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박행위와 위법성. 그래서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안 좋은 단어가 붙어 있으면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아까 읽어봤습니다. 강박에 의한 징역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절대적 폭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가지고 그 외형만 있는 경우에는 판례하여 무효가 된다라는 거. 다음에 의사표시로 가라라고 했던 거. 사회습안이 아니다. 강대사에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 사기 강박이 되겠죠. 일단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사기친 거다? 상대방이. 2항은 제3자 사기. 상대방의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뒤집으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1항으로 간다, 2항으로 간다. 제일 중요한 거. 1항으로 간다고 그랬죠.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사기에서 제3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 3항 전이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즉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반갈 1번 사기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을 한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는 필요치 않다. 분료 X에서 X 자체가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어져 있죠. 되셨나요? 우리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사건 손해받나요? 이익받나요? 분양계약한 사람이 이익받죠? 분양대금은 1억 넣었는데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이 됐어도 지금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그때 취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죠.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재산상 오히려 이익받다. 분양계약을 통해서. 사기당해서 했지만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기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따라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라는 거. 네,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3번 기망행위와 위법성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그 밑에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공동묘지라는 단어가 보이고 두 번째 판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리고 읽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만 고지 의무 X 적어져 있는 거 교환계약.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기망행위다 아니다라는 거. 기망행위가 아니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 되는데 위에 위법성과 관련해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였다. 이건 당연히 위법성이 있겠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기망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여기죠.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하였다.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아까 왼쪽에 있었던 거하고 다 같이 묶으면 자 교환계약에서 시가에 대하여 침묵하였다. 다음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허위 고지하였다. 전부 다 기망이다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박스에 그 작은 동그라미 3번까지 강박행위는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을 한다.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 밑에 판례에 따라서 위법성이 있는 것. 그런데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연결이 뒤에가 또는 세 개가 적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위법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안 좋은 단어가 붙어 있으면. 첫 번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즉, 예를 들면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위에는 이익 정당하지 않다. 아래는 이익 부정하다. 또는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목적 같은 거 요게 정당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수단이 부적당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다. 또는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거나 여기에 해당하거나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적당하다면 이거는 위법하다라는 거.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고소고발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하다면 이거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세 개의 지문을 읽는 게 하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결국 위법하다라는 것. 밑에 강박에 의한 증여 우리가 읽어봤고요. 다음 4번 강박행위하고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이걸 우리는 쫄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넘어가셔가지고 효가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는 선의 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4번에 제3자 사기 강박의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을의 기망행위로 어떻습니까? 속아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당사자 이외의 자니까 제3자가 되고 제3자 사기에 해당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인조문 110조 2항으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병이 사기 당하기는 했지만 갑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를 따져가지고 만약 갑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거기에 조문에는 이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알 또는 알일 때 이때 병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 을이 갑의 대리인이고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고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갑은 선이 무과실이다. 이러면 병은 취소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 사기에서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 요 을이 갑의 피용자다. 그럼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 예를 들면 상대방의 피용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느냐? 110조 1항으로 간다. 110조 1항으로 가니까 선이 무과실 알았냐 몰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는 말은 110조 2항으로 간다는 말이다. 110조 2항으로 간다는 말은 알았냐 몰랐냐 과실이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 위에는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아래는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 결론, 그 두 개 이렇게 반드시 잘 확인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관련 제도 불법행위하고 관련. 그래서
불법행위. 두 번째 판례부터 먼저 본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어떤 기망행위였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 예정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바로 위에 또 있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 밑에 소송행위, 신공소,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다. 적용이 없으니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적용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상대방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제3자 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10조 1항으로 간다. 아까 110조 1항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3자에 해당할 때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거. 네, 그 내용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방금 불법행위. 이거는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은 X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기까지는 지금 자, 보기가 좀 무리가 있고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채권 1, 가장행위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가장전세권 1, 여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2,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제3자에 해당한다. 3번, 채권의 가장양도 1, 변제를 했다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데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지문이 되겠고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 아까 금융기관이 있었죠. 거기에 파산 관제인 구원투수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 선이어야 보호가 될 텐데 선이냐 악이냐는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파산 채권자가 한 명이라도 선이면 결국 파산 관제인은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그래서 전원 악이설,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일 때만 파산 관제인은 악이다라는 거, 이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 가장 채무가 있었고, 1, 보증하고 이행하였다. 2,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 경합 배제. 경합.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다음,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다음,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지문. 자, 그래서 이것도 뭐 틀린 지문으로도 정답 지문도 나왔고 뭐 아주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뭡니까 있습니까? X. 해제 후에 착오 취소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 입손에 배상하자. 거기 판례에서 정답 지문들은 나온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국에는 피통착을 물어보는 거죠. 사기간 바가 일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정의 표시 모여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이죠. 확인되셨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1번은 옳은 지문. 2번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의 표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무효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불일치를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되는 것이고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뭐가 구별되니까 통정의 표시와 구별이 된다라는 거.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다음 통정의 표시 모여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잘못됐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이 친구는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면 착오를 이루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없니까 있습니까? 해제 후에 취소 가능하죠? 그 말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취소권이 소멸했느냐 소멸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X 뭐가 필요합니까? 짜고가 필요하죠. 여기는 그냥 알고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짜고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 그래서 학원이 나를 신임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앙탈 부리면서 사직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이 학원에서 알았다. 그게 통정의 표시입니까?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 짜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가장행위가 모요를 하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했죠. 당연히 은닉행위도 모요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했다.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짰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은 X.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지만 결국 짰냐 안 짰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본인 몰래니까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결국에는 무효. 본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재 보시면 선의 제3자로서도 보호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확인되셨나요? 가장행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여기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둘이 가장매매하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등기하고 을이 병한테 매도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줬는데 애가 선이다. 그러면 애들은 가장행위의 당사자인데 가장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요 A라는 애가 병한테 가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 여기 가장 소비대차. 그래가지고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그거를 양수하였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고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한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다음 시간에 25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여러분? 집중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이거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반복.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